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기현의 룸살롱 의혹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지기현 룸살롱 의혹, 지금 뭐 여기저기서 취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공개된 것도 있습니다. 공개된 것 중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이 특정 변호사가 지기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그런 육성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지기현이 그대로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지기현을 계속 그대로 그 자리에 눌러 앉히고 이 의혹을 뭉갠 채 그냥 지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기현과 관련해서 불리한 진술이 나온 그런 증언이 나온 거는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아예 보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 매체들, 일반 올드 매체들이 지기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 같아요. 지기현과 조희대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놀랍게도 만약에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가고 이러한 폭로하는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녹취록이 나오면, 그런 인터뷰가 나오면 모든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받아 썼을 겁니다. 맨 처음 보도한 곳이 어디든 너도 나도 다 받아 썼을 거예요. 하다못해 가세현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다 받아 쓰지 않습니까? 민주 진보 진영에 불리한 얘기면 다 받아 쓰잖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조민 씨 잊지도 않는 빨간색 포르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그거는요, 가세현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이 다 받아 썼어요. 택도 안 되는 어거지 취재를 이거 다 받아 썼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지기현과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인터뷰가 나왔는데 아무데도 받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담합, 카르텔이라 그러죠. 이런 담합과 카르텔, 수구, 보수, 적폐 언론, 정확하게는 법조 기자단의 이런 담합 때문에 이걸 믿고 조희대가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기자들이 저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두 번째 주제, 지기현 룸살롱 의혹 뭉개기로 한 조희대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강지호 기자가 취재를 다녀온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은 지기현이가 재판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재판입니다. 지금 현재 내란 사건 재판은 다 지기현이가 하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맡는 판사가 이렇게 희한한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면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아들과 관련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의혹의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둥, 물러나야 된다는 둥, 그런 주장들이 막 나왔어요.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기현은 물러나지 않는 거죠? 당시 추미애 장관이 받았던 의혹보다 지금 지기현이 받고 있는 의혹이 한 100배, 1000배, 10,000배는 큰 것 같은데, 더 지저분한 것 같은데. 지기현은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지기현은 별다른 거리낌 같은 거
뭐 약간의 눈치 보는 것도 없이 그냥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난 윤석열 재판에서는 이 지기현이가 직접 재판에 앞서서 자기 입장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런 입장 표명 자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겹살과 소맥 이거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난 뒤에 현재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침묵을 지키지? 아니 그렇게 지 잘났다고 설칠 때는 언제고 계속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룸살롱 사진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뭐라고 한마디 안 하고 주둥이를 쳐닫고 있느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지기현이가 아니 조희대가 이번 의혹, 룸살롱 의혹을 뭉개고 지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대로 버티면 시간 지나면 적당히 이번 의혹이 가라앉을 것이고 뭐 시간만 지나면 괜찮겠지? 아유 좀만 버티면 돼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한 달, 두 달 안에 뭐 여러 가지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유 뭐 재판 결과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이 지기현이를 이 자리에 앉힌 것 지기현한테 내란 사건을 몰아준 것은 조희대의 큰 그림이고 결국에 지기현이는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아마 대부분 무죄로 석방할 것이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등 공소기각 혹은 뭐 수사권 없다는 식의 그런 해괴한 논리를 들어서 아마 기각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판사가 없는 거죠. 지기현 말고는.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법원이 뭉개고 버티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취재한 법원 관계자의 발언 때문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뭐 나온 정도 가지고는 뭐 증거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증거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그 사진이 증거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뭐 그것만 가지고 뭐 술을 먹었다는 증거도 없고 여자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도 돈을 다른 사람이 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지부장은 여전히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근데 사진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법원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증거가 안 나온대. 그러니까 법원 조사에서 뭔가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지기현 내쫓을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안 내보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 사진,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뻗댈 수 있지 않겠어? 이 정도는 우리가 계속 거짓말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대단하네. 앞으로 추가 진술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게 결국엔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뭉개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법원 관계자가 이렇게 기자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여당이 없죠. 따라서 민주당이 그냥 원내 제1당입니다. 조만간 여당이 될 거예요. 이런 정당에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라면 법원 관계자가 그렇게 기자한테 얘기할 정도면 실은 법원 수뇌부한테는 어느 정도 지침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원 수뇌부는 이번 사건 뭉개고 간다라고 결심했고 그 결심을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쫙 전파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뭉개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야, 겉으로는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식이지만 그 속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조중동을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지기현 의혹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폭로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인터뷰나 녹취가 나오긴 하는데 그 인터뷰와 녹취 그 어떤 것도 기성 미디어 등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성 매체들,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들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법조 기자단은 조희대한테 이번에 배팅한 거야. 지기현 그대로 지켜가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윤석열 풀어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예.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담합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조희대가 밀려서 지기현 판사를 내쫓게 된다든지 사퇴시킨다든지 뭐 사건을 다른 판사들한테 넘기게 되면 조희대 사법부는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 사법개혁에서도 일방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야 버티라고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조희대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야? 윤석열 풀어주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무죄 때리는 거예요. 무죄 때리는 거. 내란 사범들을 풀어주는 거. 이게 지금 조희대의 처음이자 마지막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조희대의 목표를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현실적으로 누구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기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기현한테 무슨 흠집이 있든가 말든가 조희대는 밀고 갈 수밖에. 조희대가 고집하고 있는 그 정치적인 야망을 충족시켜 줄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기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기성 미디어들이 동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절대절명의 고비가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조희대는 여기서 밀리면 윤석열을 결국 다시 구속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한테 사형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여기서 밀리지 않아야지 윤석열을 무죄로 풀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뭉개고 가야 한다. 뭉개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황당한 얘기는 이거예요. 법원 관계자가 이런 말도 합니다. 사진 더 없다며? 저한테 오래 되물어요. 자, 이 정도 사진 가지고는 뭐 증거가 되겠나요? 라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사진 더 없다면서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의 입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야, 있으면 꺼내봐. 없지? 이건 거예요. 와, 진짜 뻔뻔스럽습니다. 판사들이 이래도 되나 싶네요. 게다가 지금 조희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또 있죠. 그게 바로 법관 대표회의입니다. 이번 주에 법관 대표회의가 다음 주인가요? 26일이니까 다음 주인가 보다. 예. 다음 주인가? 이번 주말인가요?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법관 대표회의가 열릴 겁니다.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사실상 조희대를 지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조희대를 편들기로 했던 것 같아요. 조희대가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날치기식 전원 합의체, 조희대의 날치기 전원 합의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오히려 재판 독립에 대한 논의만 하기로 했다는 게 지금 법관 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입니다. 재판 독립, 사법 독립에 대한 것만 안건으로 삼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탄핵이나 청문회 등 이런 것들이 사법 독립을 해친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맨 처음 법관 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던 것은 조희대의 전원합의체 날치기 처리인데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 독립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야. 아마 법관 대표 회의에 속해 있는 판사들도 그렇고 그런 뻔한 놈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 판사들이, 그나마 좀 정상적인 판사들이 이 조의대 이거 잘못했다, 조의대 이 잘못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전원합의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라고 법관 대표회의를 열자 했는데, 나머지 법관들이 뭐 그거는 됐고 사법 독립해치는 거 이거는 합시다, 뭐 요렇게 밀고 가버린 겁니다. 판사들이 개자식인 거지 뭐,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법관 대표회의가 조의대를 편들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 조의대 입장에서는 더 버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법관 대표회의가 이재명 상고심과 관련해서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재판 독립, 침해 우려, 공정성 준수 등 이것만 안건으로 채택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싹수가 노란 겁니다. 조의대로서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겠죠. 결국 지기현 의혹을 뭉개고 지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뭉개고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의 이런 태도는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희대는요, 제대로 뭔가 살펴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만 꼼꼼히 살펴봤어도 이런 판단은 내리지 않았을 텐데, 사진요? 그 모자이크 처리가 된 그 사진요? 이 사진요? 자, 이 사진이 왜? 이 사진을 어떻게 꼼꼼히 살펴보면은, 이 사진 꼼꼼히 살펴보면은 조희대가 그런 판단을 안 내렸을 거라니. 왜? 이 사진이 왜요? 자, 이 사진 많은 분들이 두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란 옷 입은 사람, 그 다음에 까만 옷 입은 사람. 아마 정장을 입은 거 보이죠? 이 두 사람이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것을 두고 이수정 교수는 남자 3명이서 그렇게 훤한 대낮에 뭐 한 거냐, 술도 안 먹고 라는 식으로 비아냥 빈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은요, 사실 3명입니다. 3명이라고요? 2명 아니고? 자, 여기 파란 옷 입은 사람 한 분 계시죠? 그 옆에 까만 옷 입은 분 한 분 계시죠? 근데 그 옆에 또 여분이 남네? 뭐지? 여분까지, 그 옆에까지 모자이크 처리했나? 아닙니다. 여기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너무 좀 사이즈가 작지 않나? 아니요. 이 분은 두 번째,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두 번째 분, 이 두 번째 분 뒤쪽으로 몸을 살짝 숨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반만 나온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된 거냐고요? 예, 이분이 바로 여기 종업원이에요. 여성이 없다?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 중에 제보자도 있습니다. 제보자가 자신이 나온 사진을 제보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되었을 때 무언가 진술을 할 수 있는 준비, 추가 진술을 할 수 있는 준비, 혹은 추가 물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만 제대로 봤더라도 조희대는 절대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여성이 있는 거야. 그랬으니 어떻습니까? 약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기 숨어있는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총 4명이 찍은 겁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람은 3명입니다.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지만 이 사진을 제보한 사람은 이 사진 속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그리고 이 3명 중에는 여성이 1명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가 없네. 여자 나오는 술집 아니네. 나왔네? 자, 뭐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법원 판사가 저한테 오로 되묻더라. 사진도 없다면서요? 약간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또 약간 비아냥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진도 없다면서요? 라고 했다고 했죠. 아니요. 사진 더 있습니다. 지기현 사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1명이 더 있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지기현 사진도 더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더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진 속에 제보자가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것만 가지고 달랑 제보했겠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죠. 이번에 지기현과 관련된 제보는 2-3군데 경로를 통해서 처음 제보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추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 지기현한테 접대를 했다라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으로서는 지금처럼 버티는 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26일 법관 대표회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민주당에서는 추가 사진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조희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겠죠. 아울러 조희대를 보호하기로, 조희대를 지지하기로 작정한 법관 대표회의 역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되는 겁니다. 법관 대표회의가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 법원에 건강함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법관 대표회의가 전혀 그렇지 못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이 법관 대표회의를 통해서 제시가 됐는데, 더 이상 그러하지 않은 걸로 돼요. 지금 알기로는 이 법관 대표회의 구성원도 사실상 조희대가 거의 꽂아 넣듯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꽂아 넣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법관 대표회의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관들한테 비판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가라고 해. 얼마나 우리나라 사법부가 썩었는지, 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이번 기회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법조 엘리트들은 참 많이 흑화됐어요. 흑화됐다라고 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염치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법의 문헌, 문장이나 단어의 뜻만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법의 재정 취지를 보면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단어나 문장의 뜻만 살피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법 해석이, 법의 취지, 재정 취지라든지 맨 처음에 법의 정신이 어땠는지 요걸 살펴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판검사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법의 정신에 어긋나. 그렇게 해석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법조인이 그러면 안 되지. 요러는 게 있었어. 이런 거를 보고 품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제력이다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의 법조인들한테는 그런 게 사라졌어요. 왜?
단어의 뜻만 살펴보면 가능하잖아. 라는 거죠.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저를 뭐로 고소했다고요? 예, 아동학대로 고소했다고. 왜 아동학대야? 예, 지 딸내미 불리한 얘기, 그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들, 그 논문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표현을 한 글을 SNS에 올렸다고. 그러니까 그 딸 욕하는 글 올렸다고. 저 아동학대로 고소했어. 그죠? 학대 중에는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봐. 뭐 이거 SNS 글 올린 것도 그러면 이거 아동학대네.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말이나 되는 해석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한테는 그게 그런 해석을 했잖아. 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지? 염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제와 품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동훈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법조 엘리트들이 대체로 그래요.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재판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가 파기 자판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파기 자판 그런 데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법 규정에 보면은, 법 조문에 보면은 굳이 또 그런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 해석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그런 데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봐봐. 뭐 내용상 보면 단어의 뜻이나 문장의 뜻만 살펴보면 가능하네. 파기자판. 파기자판 해가지고 뭐 양형 정하고 유무죄 뒤바꾸고 할 수 있구만. 법 정신으로 보면 하면 안 되지만 단어의 뜻만 보면 가능하겠거든. 그렇게 우기는데, 그러니까 파기자판 가능하다고, 파기자판 해야 된다고, 신속하게 파기자판하라고 그랬죠. 주진우가 그랬죠. 그게요, 과거의 법조 엘리트들한테는 차마 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조희대가 이번에 그 일주일 만에 전원합의체 열어서 후다닥 처리한 거, 정상적인 법조 엘리트들이었다면, 몇 년 전의 법조 엘리트들이었다면 차마 못할 짓이었어. 설령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외형상 충분히 심사숙고한 척은 했거든. 그러니까 염치가 없어졌다기보다 척도 안 한다. 뭐뭐인 척, 나쁘지 않은 척, 착한 척도 안 한다. 이른바 가식도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기현 의혹을 묻어버리고 지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법조 엘리트들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조희대 같은 놈을 대법원장에 앉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참. 자, 하지만 그들의 이런 법조인이라고 보고 저 막가식 행동은 이번에 정말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대로 걸려서 그들 법조 귀족, 법조 마피아라고 해도 되겠다. 법조 마피아의 본색을 낱낱이 폭로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번이 실패했던 사법개혁이 이제 제대로 진행되는 첫 스타트, 출발 신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 마이크 체크를 해달라고 하셨네요. 자, 마이크 배터리 체크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네요. 잠시만,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예.
놀랍게도 마이크 배터리가 아슬아슬했어요. 잠시만요. 배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새로 바꾼 배터리인데 이렇게 에러를 매기네요. 아, 장비를 싹 바꿔야 되나? 이거 좋은 건데. 자. 장비 좋은 거 쓰라는 분 계신데요. 장비 좋은 거 써요. 배터리 이거 한 알에 배터리 한 알에 3,000원 하는 배터리예요. 마이크가 칙칙했다고요. 아, 마이크에 접촉 불량이 있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게 어디서 에러가 났을까요? 사실 보조가 필요해요. 여기 저와 함께 이 방송을 함께 진행을 해줄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한일이님께서 구독자 전원의 의견 구독자 전원일치 의견으로 마이크를 파면한다. 배터리 바꿨어요. 얼마 전에 바꿨다니까 뭐 안 바꾼 줄 아셔. 참 이 장비 관리가 이게 뜻대로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아, 이거 참. 이제 괜찮으십니까? 분가분가연님께서 전원을 킨 상태에서 꽂아서 그렇다고요. 틸다님 잠시만요. 마이크 배터리 교체하고 가실게요. 라고. 아날로그 유선 마이크 쓰시는 게 원래 사실 그래서 유선 마이크를 썼습니다. 근데 유선 마이크를 제가 안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고요? 예, 마이크 선을 제가 밟았습니다. 근데 마이크 선을 밟아서 마이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무선 마이크로 바꾼 겁니다. 모르셨죠? 예. 제 마이크 바꾼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아, 험하게 쓰다니요. 제가 왜 험하게 씁니까? EQR님, 비싸군요. 라고. 비싼 거 썼어요. 혹시 이게 마이크가 중간에 갑자기 배터리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충전에 문제가 있나?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애를 먹이네요.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네요. 지금은 잘 된다고요? 제이모션님께서는 마이크 사고 살짝 있는 게 장용진 TV의 시그니처라고. 아이 참. 이렇게 되면 보조로 유선 마이크를 하나 갖고 있는 항상 켜놓고 있는 게 그래야 되겠네. 보조로 유선 마이크를 하나 갖고 있으면 마이크 하나가 조금 버벅대더라도 기본적인 그게 되니까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죠? 네. 자, 마이크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잠시 가기 전에 PPL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스토어 베스트 3. 첫 번째, 갑오징어 회. 강력 추천. 쫀득담백한 갑오징어를 회로 맛보세요. 웬만한 화로회보다 훨씬 맛있습니다.